법무부 장관 조국 씨 그 가족, 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도무지 끝이 나지를 않고 질질 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 조국 씨가 매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거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조국 씨의 누구, 조국 씨의 아내, 조국 씨의 딸, 이런 식으로 조국 씨 가족의 범죄 혐의는 조국 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점점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그 아들, 딸, 그러니 여기 아버지인 조국 씨가 당연히 이어져 있겠죠. 이것은 권력형 입시 부정이다, 그렇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계층의 특별한 수법으로 거의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통하지 않을 그런 입시 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씨의 아내, 그리고 조국 씨의 동생, 조국 씨 동생의 이혼한 아내, 오촌 조카, 조국 씨의 어머니, 그리고 이들과 관련이 있는 증권사 직원, 언론에 나온 수사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죠. 이 내용이 나온 것도 국민들은 아직도 이 뉴스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제때제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높은 분들끼리 뒤에서 주물럭거리면서 이것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고 있죠. 조국 씨는 자기 자신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조국 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나온 이야기로 보면은 피의자에 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가 아니어도 거기에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할 수 있고, 또 압수수색이라는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엄연히 수사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국 씨도 이미 수사 대상으로서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수많은 사건에 조국 씨가 연루되어 있다, 그것이 현재 국민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우리가 부패도를 0에서 5까지라고 했을 때 이 정도면 부패도 5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시커멓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또 떠들썩하게 어떤 기업을 망하게 할 정도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할지 모르는데 조국 씨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였습니다. 다른 과목도 아니고 법학을 가르쳤던 사람인 것이죠. 리걸마인드가 남다르게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역시 아주 청렴하고 또 준법 정신이 누구보다도 투철한, 결코 사소한 법 위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현재 그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게다가 최근에는 다음에 있을 대선 후보 목록에 이름을 올린 그런 인물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국민 집단이 있다. 이런 사람은 남달리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전과 25범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범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자가 아니면 된다. 이것은 말도 아닌 것이죠. 이러한 공직자는 깨끗하고 국민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하고는 영영 멀어진 그런 모습이다. 부패도 더 이상 부패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는 이미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아직 유죄의 확정 판결이 안 나왔다. 조국 씨 스스로도 내가 유죄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집행정부가 조직폭력단의 본부도 아니고 어째서 아직 유죄는 아니다. 아직 범죄자, 형벌을 받는 자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든 조국 씨는 준법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영원히 햇빛을 볼 수 없는, 이 지상에 올라와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직에서, 모든 공직에서, 모든 선출직에서 이제는 떠나야 한다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시커멓고 냄새나고 더러운 자를 우리가 검은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왜냐하면 이어서 검은색과 흰색의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패도 이런 것은 검은색이다, 그렇게 정하기로 하죠. 근래 조국 씨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유명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장 박원순 씨입니다. 조국 씨와 박원순 씨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박원순 씨의 글을 몇 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헌법 수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촛불 집회를 독려하는 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그것이 무엇인가? 조국 씨 집안하고 조국 씨가 아는 사람들, 그 앞에서 이야기한 조국 씨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 검찰의 수사, 이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무려 70여 회를 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 무자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박원순 씨 측에서는 이런 입장인 것이죠. 조국 씨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권력형 입시 부정, 또 권력형 비리,
또 재산 축적 뭐 이런 식의 것들, 이것을 대단한 범죄도 아니다, 이렇게,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이 한 것이니까 그런들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한 말을 보면은 정의를 내세워서 혹은 헌법수호를 내세워서 조국 씨를 건드리지 마라, 조국 씨는 노타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저걸 말이라고 하는가 하고 당황할 겁니다. 어떻든 박원순 씨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조국 씨는 흰색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검은색이다 그랬는데 박원순 씨가 보기에는 흰색이다. 그렇습니다. 박원순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조국 씨에 대해서 국가 권력의 흉기를 휘둘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의 흉기는 당연히 검찰,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이것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지 국가 권력의 흉기라고만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국가 권력이 무엇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을 가리킵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국가 권력의 흉기를 조국 씨에게 휘둘렀다, 이렇게 갖춘 문장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을 숨겼지만 저절로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국가 권력의 흉기라는 말에서 그 흉기를 휘두르는 권력은 뭐냐? 문재인 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면 문재인 씨가 아프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박원순 씨는 이 국가 권력의 흉기에 조국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번 촛불 집회에서는 조국을 지키자, 조국 수호라는 구호를 연호했던 겁니다. 박원순 씨는 이번에 촛불 집회,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의 SNS를, 그 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내놓고 적극적으로 모이자, 퍼뜨리자, 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접 이번 서초동 촛불 집회에 참가해서 사진을 찍혀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잠시 조금 전에 봤듯이 박원순 씨는 조국 씨에 대해서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기에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씨.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씨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종종 실제로는 절대 공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이죠. 촛불 집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촛불 집회의 전문가, 가장 촛불 집회 운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과거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는 탄핵 주동자 하면은 추미애 씨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씨는 실패했죠. 진짜 탄핵 주동자가 누군가 하면은 그것은 박원순 씨입니다. 그는 탄핵을 성공시킨 그런 인물이고, 박원순 씨가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키는데 썼던 주력 무기는 바로 촛불 집회인 겁니다. 그의 촛불 집회 기획력,
실천력 이런 것은 대단히 우수해 보입니다. 지금도 박원순 씨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그는 대단히 군중이 모였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마치 그 전투 현장을 관리하듯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역에 공중화장실부터 체크하고 그 안내도를 곳곳에 공개하고 또 공중화장실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화장실 먼저 챙기는 그런 이 촛불 집회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서초동 조국수호 촛불 집회 거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현재 언론에서 그때 150만 명이 모였다. 200만 명이 모였다. 물론 우파 측에서 그리고 그 기존 언론에서는 이것을 좀 이런 숫자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 씨나 조국 씨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언론에서는 패기 있게 이렇게 막 100만 단위로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기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파 대중들은 여기에 좀 속이 상해서 그렇지 않다 하고 계산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길 때는 우겨야 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모여서 좋다면 좋으라고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가장 다수의 입장이라고 할까? 그것은 이번에 이런 대립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문재인 씨하고 조국 씨를 한 팀으로 보고 그 반대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 윤 총장이 문재인 씨에게 항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적하는 일종의 대립하는 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씨하고 조국 씨가 한 팀이다 하는 그 주장에 따라서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촛불 집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덤벼든 그런 집회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문재인 씨와 조국 씨를 위한 집회가 맞죠. 그러면 이 집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편을 든 집회입니다. 아주 센 그 집회가 만일 규모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하면은 일반 국민을 대통령이 억압을 한 다중을 동원해서 억압을 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집회는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든 집회가 됩니다.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권력을 앞에 내세우고 현재의 권력을 앞에 내세우고 하는 시위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뜻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람의 숫자로 위세를 보이려고 하는 시위, 그것은 힘없는 민초가 정부나 권력자를 대항해서 싸울 때 그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과 장관이 그들을 지지한다 하고 대중을 앞세워서 대중이 그들을 앞에다 내세우고 하는 이런 시위인데 그것이 10만이면 안 되고 150만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렇겠죠.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많이 왔어야 한다면은 그저 명령 한번 내리면 됩니다.
동원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권력, 조직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SNS라든지 또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왔다.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꼭 반정부 집회 같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이 왔다. 이렇게 우기니까. 이제는 그 현장을 사진 찍듯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이 서초동 그 촛불 집회 장면을 언론 등에서 한두 번은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일한 색상의 그 종이카드 이것을 들고 있고 거기에는 글자가 쓰여 있죠. 이 촛불 집회장에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뉴스를 종합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들은 조국수호라고 쓰여있는 머리띠를 두르고 조국수호라고 쓰여있는 깃발을 군데군데 세워놓고 또 조국수호라고 써놓은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검찰개혁도 있었죠. 검찰개혁 할 때 그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국 씨가 퇴근길에 생일 케이크를 들고 갔다 하는 그 그림, 그것을 포스터로도 작성을 해서 배포하고 또 휴대폰의 배경화면으로도 쓰면서 이것을 흔들면서 조국수호라는 말을 외치는 그런 촛불 집회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다 봤을 텐데 이제 이 장면을 한 장의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을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방금 설명한 그런 집회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제일 앞줄에 가운데에 아주 커다랗고 훌륭한 의자를 한 개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의자 뒤쪽으로 까마득히 조국수호라는 그 글자가 물결치고 조국수호라는 그 구호 외치는 소리가 공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자는 누가 앉을 의자처럼 보입니까? 화려하고 좋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중이 그가 거기 앉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문재인 씨는 뭐 대통령이니까 앉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국 수호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앉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맨 앞자리에 문재인 씨가 앉기로 하죠.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군중이 있는 그 사진 전체에서 맨 앞에 한 자리에 문재인 씨가 앉아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조국수호라는 포스터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영상이라면 조국수호라는 소리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고정된 사진으로 딱 보게 되면 문재인 씨 거기 잘못 앉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촛불은 친문재인 촛불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이제 사람을 바꿔보기로 합시다. 그 자리에 조국 씨가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 씨가 앉아있고 모든 사람이 조국 수호라는 글자를 들고 조국 수호라는 말을 외친다면 잘 어울리겠죠. 그 촛불은 친조국 촛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못생긴 인형을 만들어서 윤석열이라고 써놓고 바늘로 찔렀는데 실제로는 문재인 씨가 아프다. 이것이 성립이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촛불은 이런 면에서 반문재인 촛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촛불에 박원순 씨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을 붙였다 하는 것이죠. 박원순 씨는 누구냐? 촛불 탄핵의 챔피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촛불 집회를 먼저 구성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성공시킨 챔피언인 것이죠. 9월 27일, 2019년 9월 27일 박원순 씨가 밑에다가 이거 퍼날라달라는 글도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퍼뜨린 글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죠. 다시 정의의 시간입니다. 3년 전 겨울 우리는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정의의 시간입니다.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글을 9월 27일 오전에 퍼뜨렸습니다. 이번 서초동 이 촛불 집회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하여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 씨에게 항명하는 윤석열을 내쫓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다른 것이죠. 검찰총장 한 사람 쫓아내자고 3년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그것을 다시 소집했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칼이 너무 큰 것이죠. 빼든 칼이 너무 큰 겁니다. 박원순 씨하고 좌파 커뮤니티 등에서 이번 촛불 집회를 홍보하고 거기 나가자 하는 그 문구들을 보면 이번 집회는 서초동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쪽이 더 어울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 한 장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광화문 광장에 가서 자기들 말로 150만, 200만이 가서 조국 수호 판넬을 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최소한 조국 수호 판넬 10만 개를 들면 그리고 80만 개, 200만 개 뭐 숫자야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겁니다. 박원순 씨는 바로 그날 서초동 촛불 집회가 있는 그날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거기에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죠.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 그들의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박원순 씨가 3년 전에 썼던 글들을 좀 발췌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그 글들을 썼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문재인 씨고 그리고 그때 그 글에서 국무총리 한 명 바꾸자고 이 촛불 든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촛불을 든 사람들은 분명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 두 부분만 바꿔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는 검찰총장. 그러면 되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여러분, 이 헌법 제1조를 짓밟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일어섰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단 1시간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내각이 결정한 정책에 복종하고 싶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현실적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 민생 도탄, 남북관계 위기, 이런 것 등을 식물 대통령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 국민의 불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안보정책, 대미경제, 무역정책 등의 불확정성이 커졌습니다. 우리의 안보 환경과 경제 대응 체계를 시급하게 재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이 같은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보와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뢰받는 정부, 단결된 국민의 힘.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 모두 없습니다.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하는 길만이 국정과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금의 불확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된 이 낡은 권력의 연장에 동의합니까? 검찰총장 한 사람 바꾸려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가 혼란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는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 위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우리의 함성과 행진은 문재인 대통령 하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여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고 상식과 기본이 서 있는 나라,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원칙이 서 있는 나라, 청와대, 재벌, 검찰, 정치인 등 소수의 특권과 기득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나라, 땀 흘려 일한 사람들 누구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역사의 시계바늘을 바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읍시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성숙하고 지혜롭습니다. 언제나 국민은 옳았고 언제나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함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바로 여야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십시오. 당략이나 정파적 이해와 타산을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정치인 여러분 역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겁니다. 이제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월 12일은 새로운 국민혁명의 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세상을 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작은 촛불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시대의 새벽을 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낡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페이지를 열어나갑시다. 나쁜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권력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기필코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은 박원순 씨가 2016년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2일에 공개한 그런 글입니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인 10만, 80만 또는 200만의 촛불은 바로 이러한 3년 전 그 마음으로 조국 수호, 그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그리고 전국에서 또 이번보다 더 많이 모이겠다고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고도 문재인 씨와 조국 씨가 한패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반대편이어서 이 둘이 싸우고 그리고 박원순 씨가 조국 씨를 돕는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문재인 씨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구도가 그려집니까?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도 여기에 수긍을 할 겁니다. 시사를 읽는 눈은 단편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